최근에 보디빌더분들이 진짜 안타깝게 급사를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죠. 저 역시도 참 보디빌딩을 진짜 좋아하고 저도 보디빌딩 시합을 나가서 즐기는 그런 한 사람 입장에서 이게 참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 보디빌더분들의 급사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는 보디빌더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올렸던 스테로이드 부작용 영상이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 거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부분을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강의 영상이고요. 제가 옛날에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가 2만밖에 안 나왔어요. 보신 분들이 많이 없어. 그래서 오늘 라이브에서 한번 보면서 어떤 부분이 스테로이드에서 진짜 좀 치명적인 문제들인지 그런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에서 제일 큰 거, 스테로이드를 혹시 생각을 하시거나 만약에 주변에서 누가 스테로이드를 쓴다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 제일 조심하라고 해야 됩니다. 심혈관계, 그러니까 심장하고 혈관을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내 몸에 피가 계속 돌아야지 사람이 살아있잖아. 만약에 우리 몸에서 피가 안 돌아 그러면은 그 부위, 그러니까 피가 안 도는 부위는 썩죠. 그러니까 괴사가 되어 죽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심혈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심혈관계 부작용이 스테로이드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떤 식인지 한번 보세요. 심혈관계는 심장하고 혈관에 관련된 부작용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무서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심장하고 혈관에 뭔가 잘못이 되면 직접적으로 사망하고 연관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급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자, 지금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심혈관계 부작용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죽습니다. 빠꾸가 없다고, 빠꾸가. 왜 최근에 1년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박수현님이나 김웅선님이나 뭐 예전에 또 류재영 선수나 보디빌딩 관련된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가실 때 이제 급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급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심혈관계의 문제로 급사가 오는 경우가 너무 흔하고,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스테로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보통 프로보디빌더 분들이 약물 과사용으로 사망할 때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빈도로 보이는 게 심장마비 같은 이제 급사하는 그런 형태의 사망 원인들로 일단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심혈관계 부작용을 조금 23년도 2월 14일 날 업데이트한 영상인데, 약간 이제 내가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도 이 얘기한 대로 뭔가 이 보디빌딩계가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솔직히 좀 들기는 했어요. 심혈관계 부작용, 첫 번째는 이제 적혈구 증가증이 발생되는데, 이 적혈구 증가증이라는 게 심장과 간과 신장에 이 모든 장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적혈구 증가증이거든요. 크로코다일님하고 성장 호르몬에 관련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영상을 저희들이 주고받았잖아요. 그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스테로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적혈구 증가증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가 늘어. 그러니까 피가 많아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내 몸이 수용할 수 있는 그 혈액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보다 실제로 적혈구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내 몸에 원래 있어야 되는 피가 100인데 내 몸에 피가 110이 돼. 그러면은 10%의 과부하가 몸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심장에도 과부하가 되고, 왜냐하면 심장은 펌프질을 해줘야 되니까 심장에도 과부하가 되고 혈관에도 과부하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원래 100이라는 피가 지나다니는데 110이라는 피가 가면은 혈관에도 과부하가 걸리는 거고, 신장에도 과부하가 걸리겠죠. 왜냐하면 신장은 필터 역할을 하니까 피에서 나오는 노폐물들 또 걸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간에도 과부하가 연속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혈구 증가증이라는 걸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펌핑 잘 되네, 스테로이드 쓰면 펌핑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혈구 증가증 때문이기도 해요. 내 몸에 적혈구가 많아지니까 혈액이 근육으로 가는 양도 많아져요. 그래서 펌핑이 잘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스테로이드의 작용이자 굉장히 중요한 부작용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빌더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바구니 들고 걷기만 해도 펌핑이 되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되게 잘 일어나요. 그게 적혈구 증가증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피가 느는 거고, 피가 는다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 몸 안에 수분이 늘어나는 거죠. 체내에 이제 수분 양이 늘어나는 거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인바디를 재면 근육량이 높아지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스테로이드를 쓰기만 하면은 근육량이 는다더라. 어떤 연구를 봤더니 스테로이드 쓰기만 하면 근육량이 뭐 3kg 가는데 5kg 가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내 몸에 수분이 늘어서 피가 늘어서 근육량으로 측정이 돼요. 인바디에서는. 근데 사실은 그게 근육이 는 게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지.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 스테로이드를 쓴다면. 그게 이제 적혈구 증가증 때문에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경구제, 아나바, 6주, PCT, 클로미펜 3주 돌리고 1주 뒤에 검사했는데 LH 18.0, 프로락틴 31.9가 나왔습니다. 테스토스테론 6.09, 간수치 정상인데 카보골린 먹어야 할까요? 무조건 먹어야 돼, 무조건! 최정희 선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최정희 씨가 프로락틴이 33인가 32가 나왔어. 카보골린을 무조건 드셔야 돼요. 5,000원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에요. 지금 경구제를 먹어도 프로락틴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성 호르몬도 같이 측정하셨으면 여성 호르몬 수치도 볼만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이제 적혈구 증가증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라는 건 혈행이 느려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니까 혈액순환 자체가 저하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은 적혈구 증가증에 의해서도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데 콜레스테롤도 내 몸에 안 좋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조건 늘어나요. 스테로이드를 쓰면. 근데 그것 때문에도 혈행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혈관 자체가 더 잘 막히기도 하는 게 스테로이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혈압하고도 연관성을 되게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떨어지니까 압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뒤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계돼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스테로이드의 굉장히 좀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두통이나 이제 호흡곤란 같은 그런 증상을 같이 동반할 수가 있고 지금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계속 제가 나열을 해서 드릴 텐데 두통, 호흡곤란, 저리는 증상, 가벼움증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혈액순환, 혈압과의 관련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철순이 형님이 안 그래도 생선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HDL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액이 그나마 조금 더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닭가슴살하고 일반적인 붉은 육류보다 생선류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철순이 형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무조건 50%는 먹고 들어가. 이게 심할 경우에 당연히 사망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사망할 수 있는 거에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하고 지질량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혈액 안에 콜레스테롤하고 지질이 증가가 되면 이제 원래는 어느 정도 혈액 안에 콜레스테롤하고 지질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양 공급도 해야 되고 이런 호르몬적인 대사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면 생기는 일이 콜레스테롤하고 지질 찌꺼기들, 그러니까 지방 찌꺼기들이 동맥 안에 쌓이는 증상이 나오죠. 동맥 안에 이 지질들이 쌓이게 되면 혈관이 있으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주면은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운반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지질 찌꺼기가 통로 자체를 막는 현상.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특히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유산소도 안 해. 식단도 클린하게 안 먹어. 그러면은 이게 엄청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나마 시합을 준비할 때는 상대적으로 급사가 낮아져요. 왜냐하면은 시합을 준비할 때는 음식 자체를 굉장히 클린하게 먹기 때문에 그나마 급사 가능성이 낮아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당연히 혈관 자체가 이렇게 통로가 원활해야 되는데 이 혈관이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혈행이 느려지는 것과 혈관이 막히는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테로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는 것과 혈행이 느려져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디빌더들의 좀 병의 근원, 그러니까 보디빌더들의 급사의 근원을 따지면은 사실 이 부분에 다 해당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은 고혈압이 당연히 발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이제 적혈구 증가증이 동반된 상태에서 고혈압이 동반이 되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동반이 되면 혈압은 비정상적으로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늘어나는 이런 증상들이 만성적인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혈관 질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이 아까처럼 비정상적으로 막혔어요. 계속 막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터져. 그게 뇌에서 터지면 심장에서 터질 수 있죠. 완전히 이제 사망으로 이르는 형태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 혈압 관리예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모든 로이더 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하고, 제가 케미컬 코칭도 하잖아요.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코칭을 받는 분들이 당연히 계세요. 왜냐하면 저는 보디빌딩을 코칭을 하고 보디빌딩 안에는 케미컬이 들어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혈압 관리. 만약에 본인이 스테로이드를 썼더니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아진다, 그러면은 무조건 스테로이드 중단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가장 첫 번째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원래 고혈압이 아니었어. 원래는 뭐 120에서 80, 60 뭐 요 정도 나와. 근데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150, 160 그냥 한 번에 쭉쭉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스테로이드 쓰면 안 돼. 너무 위험하니까. 물론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도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태생적으로 고혈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도 실제로 현재 시합을 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전사의 심장이야. 그런 고지혈증 약 스타틴 먹고 약물하면 그나마 괜찮나요? 돌려막기지. 지금 실버푸들 우호님이 얘기하시는 게 전형적인 돌려막기. 돌려막기를 하면은 그나마 낫긴 해요. 제가 이제 박승현님을 보면서 제일 위험하다라고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승현님 같은 경우에는 식단도 안 하고 유산소 운동도 거의 안 하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박승현님을 볼 때는 옛날부터 저 친구 진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튼 다음으로 또 가보죠. 되게 쉽게 생각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로이더만이 아니라 비만인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비만이거나 당뇨를 가지고 있거나 고혈압을 선천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도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고혈압이 굉장히 위험 요인이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한 상태에서 자주 어떻게 보면은 검사도 수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비만인 분들도 되게 똑같거든요. 이게 단순히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로이더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급사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로이더의 급사 확률과 초고도 비만의 급사 확률은 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물론 실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고도 비만이신 분들, 초고도 비만이신 분들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만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되게 위험합니다. 말 그대로. 심장의 비대, 가장 흔한 또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중 하나가 심장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장기관이 커지는 거. 내장기관이 스테로이드나 성장호르몬을 사용하면 커지는데, 당연히 심장이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가장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애가 심장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비대는 로이더들한테 또 되게 잘 나타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신비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신비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게 재밌는 게, 신비대가 발현이 됐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비대로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이제 호흡이 불편하고 갑자기 그냥 숨차, 뭐 뛰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제 이유 없이 그냥 두근거리는 거, 이런 형태, 그리고 몸이 붓는 증상,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이 되면은 신비대 자체를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신비대가 진짜로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는데 얘가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꼭 알려주셔야 돼. 야, 너 6개월에 한 번은 심장 초음파 해봐야 된다고. 심장 초음파 하면 알 수 있어요, 신비대는. 신비대 같은 경우에도 흉부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신비대가 관찰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신비대의 이제 흔한 원인이 앞서 얘기했던 고혈압이라는 게 결국에 혈관들의 질환이고, 관상동맥 질환이 같이 동반이 되면은 이 신비대가 일어날 수 있고, 심장 판막 질환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동반이 되면은 심장의 비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혈액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부피가 증가에 의해서 신비대가 같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말 그대로 혈액이 많아지니까 그 혈액을
내가 심장에서 어떻게 보면 펌프질을 다시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로 인해서 부피가 증가될 수 있다. 앞의 내용하고 겹쳐지죠. 내 몸의 혈액량이 많아지는 게 스테로이드의 작용이자 부작용인데 그걸로 인해서 심장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성장 호르몬 같은 약물을 쓰게 되면은 심장이 100이 뛰어야 되는데 110이 뛰어. 그러면은 110이 이렇게 뛰면 심장 근육도 커질 거 아니야. 심장 근육도 같이 발달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게 성장 호르몬의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비대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을 때 요때 이제 호흡기 증상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 숨이 차고 이런 것과 동반돼서 신비대가 일어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되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 같은 걸 이용해서 관찰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유산소 진짜 잘해줘야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의 유산소를 꼭 해주셔야 돼요. 심장이 좀 이렇게 뛸 정도로. 그래야지 혈액순환도 되고 혈행도 좋아지고 혈관이 막히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볼 같은 경구제는 몸에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디볼, 아나바, 위니 이런 경구제는 아예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운 거 심근경색이에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급성 심근경색은 중년 남성의 사망 원인 중에 80%. 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시는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죽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중년 남성의 갑자기 죽는 급사 거기에 80%가 심근경색이에요. 그리고 그 심근경색이 스테로이드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또 보면은 그대로 겹쳐지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젊은 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년이라는 게 요즘에는 이제 청년이죠. 요즘 시대로 보면. 근데 그 젊은 나이의 남성의 사망 원인 중에 80%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게 말 그대로 이게 걸리면 죽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고 심장 근육 자체에 그러니까 심장도 근육이잖아요. 우리가 심근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혈액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그 동맥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앞서 얘기했던 관상동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관상동맥에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 그대로 겹치는 거예요. 혈관성 질환하고 콜레스테롤하고 기름 찌꺼기 같은 물질들이 쌓이면 이제 혈관이 좁아지겠죠. 그럼 혈관이 좁아지면은 요 자체를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심장 근육에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면 이 증상이 생기는 거를 협심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협심증조차도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요. 조금 더 나아가서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이나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중에 혈액이 끈적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조금 더 심해지는 그게 동반이 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관이 너무 좁아져서 그게 파열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심장 근육으로 가는 산소하고 영양 공급이 차단이 되게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심장 근육으로 가는 영양분이 파괴가 되면 자연스럽게 심장 근육은 어떻게 되겠어요? 괴사가 진행이 됩니다. 죽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은 심장 근육의 일부분이 손상되거나 심장 근육이 완전히 손상돼서 바로 사망하는 게 심근경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디빌더들의 급사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을 차지하는 것도 심근경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급사를 했을 때 심장마비, 그러니까 단순하게 심장마비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예요. 그리고 이게 증상이 진짜로 동반이 잘 안 돼요. 혈압을 우리가 계속 체크하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는데 혈압만 잘 체크해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게 내가 혈압이 너무 높아졌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혈압이 120이었는데 150, 160이 계속 나와. 원래 150, 160도 그렇게 높은 혈압은 아닌데 원래 120, 110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150, 160이 나오면은 위험 신호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혈압 관리를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심근경색의 고위험군을 보면은 요게 스테로이드 부작용하고 또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의 고위험군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가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승부욕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골프 내기 같은 거 하다가 빡쳐가지고 심근경색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기 같은 거 하지 마라. 너무 승부욕을 자극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진짜로 조언을 하시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남성 호르몬의 증가로 호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승부욕이 더 강해지고 더 남성적으로 변하는데 이제 이런 공격성의 증가가 심근경색의 가능성을 키울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얘기하는 로이드 레이즈 있죠. 그 로이드 레이즈가 심근경색의 가능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지금 얘기했던 혈관의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로이드 레이즈, 갑자기 막 화나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은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화가 나는 거, 이런 게 이제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이 생리학적 반응에 의해서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힐 수 있어요. 막장 드라마 보면은 막 엄청 이상한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그럼 막 화를 내 아빠가 그러다가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내용이 꼭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심근경색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웃으라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갑자기 빡치거나 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진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 웃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스테로이드 썼을 때 로이드 레이즈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약 끊으셔야 돼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호모시스테인 증가. 이제 호모시스테인 증가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앞서 얘기한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건데,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혈액 검사로 이 호모시스테인 레벨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너무 크다면 보통 이제 정상 수치를 7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그 수치보다 너무 높다면 좀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 호모시스테인은 이제 산화 스트레스라는 걸 조장해요. 그래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건데, 얘 레벨이 높아지면 앞에 얘기했던 혈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고혈압하고 동맥경화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면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의 그런 증가를 스테로이드가 만들어요. 그래서 꼭 호모시스테인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혈관 자체의 기능 저하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이더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높은 사람 중에 심근경색이 발현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심근경색 발현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호모시스테인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에 좀 관심이 있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증가되면은 당연히 혈관에 문제가 동반이 되고 고혈압이 동반되고, 이게 어느 쪽에서 터져도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보디빌더나 흔히 레슬러들, 가장 어떻게 보면 스포츠 선수들 중에 사망률이 높다 그래요. 급사 원인으로 이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그러니까 보디빌더나 레슬러나 이런 스포츠 선수들의 급사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게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고, 이제 이 부작용을 꼭 인지한 상태에서 스테로이드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태생적으로 고혈압이 있어요, 아니면 당뇨가 있어요, 아니면 심장 질환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시도조차 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혈관계 부작용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장기 손상 부작용이죠. 장기 손상 중에는 이제 첫 번째가 간독성. 간독성을 얘기할 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술이죠. 알코올도 마찬가지로 간독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 역시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되게 말씀 잘하셨는데 관리도 관리지만 유전적인 요인도 한몫하는 듯이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이 그냥 1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 내 부모님이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를 젊었을 때부터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진짜로 유전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부모님 양쪽 다 그걸 가지고 계시고 그게 젊은 나이에 발현이 됐다, 그러면은 그 유전자는 자식한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전이 정말 중요해요. 운동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운동을 얼마나 잘하느냐, 운동에 대한 센스, 이런 것도 대부분 유전이고, 보디빌딩 마찬가지죠. 내가 운동했을 때 근육량이 잘 늘어, 이것도 대부분이 유전이에요. 운동을 잘해서 되는 것보다 유전이 훨씬 더 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스테로이드 중에서도 특히 경구제 스테로이드들이 이 간독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약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알약 먹었어요. 근데 그게 간에서 해독이 돼버리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해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약들은 대부분 간을 공격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간을 공격해서 얘가 해독을 못하는 사이에 그 약효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해요.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하셨죠. 경구제 먹는 거 괜찮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경구제의 대부분 스테로이드 경구제들 뭐 디볼 아까 얘기하셨던 거 뭐 아나바 뭐 위니 이런 것들 대부분이 이런 간독성 기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간을 계속 공격을 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경구제들은 간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구제라는 것이 약효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간을 공격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구제들, 그러니까 알약으로 되어 있는 약들을 보면은 스테로이드만이 아니라 케어라고 얘기를 해요. 스테로이드 사용이 끝나고 내 몸을 케어한대요. 케어. 건강하게 만든대. 그러면서 알약을 또 먹어. 이런 이제 PCT라고 하는 그 케어 용도에 사용되는 경구제들도 간독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모든 경구제는 대부분 간독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케어제도 간독성이 엄청 심하고, 보디빌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보디빌딩을 내가 열심히 해. 스테로이드 쓰니까 여드름이 막 나. 그러니까 여드름이 나니까 여드름 약을 먹어야지 하면서 여드름 약을 먹어요. 그 여드름 약도 간독성이 존나 심해. 그러니까 야 이거는 무슨 씨발 자이언트 세트야. 내가 근육 키우려고 스테로이드 먹어. 간독성. 케어해야지. 먹어. 간독성. 여드름 났네. 여드름 억제하는 약 먹어야지. 간독성. 씨발 그냥 자이언트 세트로 조지는 거야. 간독성을 그냥. 그러니까 간이 남아나겠냐고. 쉽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모든, 이게 스테로이드든 케어든 뭐든 입으로 들어가서 약효가 나오는 것들은 간독성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술을 먹어. 뒤져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신경세포가 많지가 않아요. 간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보통은 한 7, 80% 정도 간이 손상이 되면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진짜 완전히 회생 불가할 정도로 망가져야지 통증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다량의 경구제 사용이 간 기능을 저하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간 기능이 저하되면은 방금 얘기했던 심혈관계 질환하고 또 연계가 돼요. 콜레스테롤 조절 기능이 저하됩니다. 스테로이드의 위험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간독성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간독성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간이 손상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간독성이 있잖아. 그러면 그 간독성으로 인해서 간이 손상되면 콜레스테롤 조절 기능이 저하가 되거든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콜레스테롤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은 아까 얘기했던 혈관 찌꺼기, 혈관에 생기는 그 찌꺼기들, 말 그대로 혈관이 좆대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혈관이 좆돼 버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심혈관계 질환을 가속화시켜 버리는 거야. 사실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필연적인 부분인데, 콜레스테롤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 LDL 콜레스테롤, 이제 보통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고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혈액 검사하면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의 증가를 유발하고, 요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심혈관계 질환을 직접적으로 또 악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전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간이 손상이 되면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가 되고 기름 찌꺼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해독을 못하니까 혈관이 또 막혀. 스테로이드 자체의 문제로도 혈관이 막히는데 간독성에 의해서도 다시 막히는 거예요.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이게 근데 스테로이드만의 문제는 아닌데 스테로이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주변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거나 본인이 스테로이드 사용을 고민하고 있다. 그럼 이 기본적인 원리는 이해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가는 거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다 끊었어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다 끊었어도 이 지금 부작용의 연결고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스테로이드를 한 5년 전에 끊었어.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작용이 언제 다시 발현될지는 진짜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혈관적인 문제 말고도 호르몬 장애를 또 만듭니다. 이게 또 재밌어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장애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주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호르몬 장애를 유발하는 건데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호르몬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리불순 같은 게 생기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유증을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호르몬 레벨에 의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스테로이드를 내가 끊었어. 술 존나 처먹었어. 여유증이 갑자기 나오네? 내가 스테로이드 써서 여유증이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 결국에는 간 기능의 저하는 혈관의 문제와 심장의 문제를 동반하고 호르몬적인 문제를 동반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간 기능의 체크는 두 번 다시 그 이전 몸으로 못 돌아간다고 생각하라던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항상성은 굉장히 강력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보통 스테로이드를 끊고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으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막 더티하게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다가 운동 놓으면은 유산소 운동도 안 하고 처먹는 건 맨날 피자 치킨 술 존나 퍼먹고 이러잖아요. 이러면은 이전 몸으로 못 돌아간다는 게 맞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건강관리하면서 운동 꾸준히 하고 좋은 거 먹고 그러면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팩트는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무조건 존나 나쁜 거예요. 이거 개쓰레기예요. 한 번 쓰면 몸 병신돼요. 이러는 거는 솔직히 개소리라는 거야. 팩트는 짚고 가야지. 그러니까 부작용도 이렇게 있고 이 부작용이 이렇게 나아질 수도 있고 이거를 알아야지 뭔가 좀 올바르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사고가. 로이더건 뭐 일반인이건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장기 손상으로는 이제 신장 손상이 있습니다. 신장은 간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침묵의 장기예요. 장기 새끼들이 이렇게 침묵인 애들이 많아. 안 좋아지면 금방금방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디빌더분들 중에 안타까운 분들 많죠. 신장의 기능이 완전히 악화되고 나서 그걸 발견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평생 투석하고 살거나. 압도적으로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같은 경우에도 꼭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이 신부전이라는 게 발생되죠. 그러니까 신부전이 이 앞에 했던 또 얘기랑 그대로 연관이 됩니다. 신부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장기가 간하고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계성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신장이 망가져도 간하고 심장이 또 망가져. 아까 간이 망가지면 혈관이 망가지고 호르몬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끊임없이 연계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하나의 부작용이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작용은 필연적으로 다른 부작용, 그러니까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장이 손상되고 신부전이 발생하면 간하고 심장도 다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딱 쓰면 제일 첫 번째 느끼는 게 펌핑이 좋아진다고요. 운동을 하면 펌핑감이 좋아져요. 실제로 운동하면 이제 운동하는 맛이 납니다. 더 펌핑이 잘 되니까. 근데 이제 그 펌핑이 잘 된다는 건 체내의 수분 정체를 뜻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적혈구 숫자도 늘어나고 내 몸에 수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혈액을 한 부위로 더 많이 몰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장바구니만 들고 다녀도 펌핑이 된다. 달리기를 못해요. 정경골근이 펌핑돼가지고 달리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분이 많아지니까 수분 정체로 인해서 하나의 근육이 너무 과하게 활성화되면서 펌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디빌더들한테는 좋은, 어떻게 보면 보디빌더들이 근육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건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심장 질환, 뭐 간의 질환, 심장의 문제, 혈관의 문제 이런 것들은 비단 이제 스테로이드만으로 발생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앞서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이기는 하지만 이게 일반인 분들도 솔직히 다 공유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건강관리를 안 하시는 일반인 분들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일반인이 내추럴 보디빌딩을 해요. 내추럴 보디빌딩을 하는데 단백질 얼마나 먹을까요? 내추럴 보디빌딩 한다고 단백질 양을 적게 먹을까요? 아니죠. 내추럴 보디빌딩을 한다고 운동 양이 적을까요? 아니에요. 내추럴 보디빌딩을 한다고 시합 때 수분 조절 안 해요? 아니에요. 내추럴 보디빌더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요. 내추럴 보디빌더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제가 요즘에 그 가짜 내추럴이라는 컨텐츠에 참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만약에 진짜 그 가짜 내추럴에 참여하신 분들이 진짜 내추럴이라면 로이더들의 부작용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걸 보고 진짜 신기하긴 했어. 근데 그분들이 진짜 내추럴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 내추럴이라면 로이더의 부작용을 너무 똑같이 갖고 있는 거야.
겁니다. 혈액 검사를 봤을 때 거의 동일한 수준의 부작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조영재님 간 수치 막 겁나 높았었죠. 남성 호르몬 0점대로 떨어졌죠. 최정희님은 프로락틴 수치 겁나 올라갔었죠. 내추럴비님은 남성 호르몬 0점 몇 또 똑같이, 거기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왔죠. 막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동반되는 걸 보면은 그게 로이더의 부작용하고 내추럴 분들의 부작용이 너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일단 진짜 너무 신기할 뿐인 거지.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항상 얘기했지만 보디빌딩이라는 건 헬스가 아니다, 데스다. 이건 맞지.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근데 그게 우리가 수분 조절을 하고 극단적으로 단백질 양이 많아지고 극단적으로 운동량이 많아지는 이 행위들, 극단적으로 체지방 양이 적어지는 이 행위들은 필연적으로 신장하고 간하고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더 큰 폭으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들, 지금 얘기했듯이 뭐 호모시스테인 레벨의 관리, 제일 중요한 건 혈압의 관리, 그리고 간 기능, 심장의 기능, 이런 관리들은 어렵지 않아요. 병원 가서 혈액 검사만 해봐도 대부분 측정할 수 있는 수치들입니다. 아니 그냥 병원 가서 혈압 재보면 내가 고혈압인지 아닌지 나오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혈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얘기했던 대부분의 질환이 지금 혈압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를 이제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비정상으로 높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로이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술, 담배, 맨날 게임하고 피자, 치킨 처먹으면서 비만이 된 사람도 똑같이 적용돼요. 심지어 비만이 아니더라도 움직임이 너무 떨어지고 술, 담배 하면서 치킨, 피자 뜯어 먹으면 혈압이 엄청 높아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술, 담배, 게임할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이건 진짜 거짓이 아닙니다. 술, 담배, 게임 겁나 할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해. 그 이유가 제가 운동을 안 하고 술, 담배 하면서 게임만 존나 했을 때는 혈압이 높았어요. 근데 거꾸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건강 관리하면서 야채 먹고 유산소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혈압이 훨씬 낮죠. 최근에 제가 건강검진 받은 거 여기다가 자료도 첨부를 할게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거꾸로. 이게 뭘 얘기하냐면 지금 나열했던 부작용들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분명해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라는 건 고도 비만의 부작용, 운동 부족의 부작용, 술, 담배의 부작용하고 전부 같은 카테고리로 겹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작용 영상을 제가 만드는 이유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도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꼭 인지를 해야 되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운동을 안 하면서 맨날 이게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경계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작용은 면역체계의 부작용이고요. 요거는 면역체계 부작용부터는 다음 강의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종료가 됩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부작용들에 대해서.